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가일라이크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17번째 사자성어 소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네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부수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난이도는 중3급 2개와 4급 5급. 이번엔 전체 독음 확인입니다. 후안무치라고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자의 음과 뜻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자는 두터울 후라는 글자입니다. 보통 친분이 두텁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굳고 깊은 것을 나타내죠. 일단 부수부터 확인해 보면 위와 왼쪽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글자는 기슭엄이라는 글자입니다. 기슭이라는 것은 비탈진 곳을 뜻하죠. 선의 형태가 산기슭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글자는 부수 명칭으로는 민엄호라고 불리우는 글자입니다. 부수 중에 또 엄호라는 것이 있죠. 엄호와 모양을 비교해 봤을 때 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슭엄 아래에 날일자와 아들자자가 함께 있는데요. 이것을 두터울 후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외우려고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합쳐진 형태가 아닌 날일자와 아들자로 각각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 글자 형태인 갑골문에서 두터루자를 찾아보면 날일자와 아들자자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모습과 이런 원리로 썼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암기를 돕기 위해서 날일자와 아들자자의 모습을 살려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 강의에서 아들자자는 자식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식이 부모를 위해, 날일자는 여기에서 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기슭, 비탈진 곳을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두터우루에는 마음 씀씀이에 관한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자에는 상대방을 정성스럽게 대하고 우대하는 뜻도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심이 후하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분석이 마무리되었으니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우와 후덕인데요. 중우의 중은 바로 무거울 중. 보통 중후한 멋이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태도가 가볍지 않고 정중한 것을 뜻하죠. 그리고 두터우루자는 후덕의 후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서 덕은 큰 덕 또는 덕덕이라고 부르는 글자입니다. 후덕하다라는 표현을 뚱뚱한 것과 같은 의미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덕이 후하다라는 뜻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 태도, 마음가짐과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후하다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겠죠? 이제 두 번째 글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낫, 안이라는 글자고요. 여기에서 낫이라는 것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자는 부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글자편 8강, 머리 두의 오른쪽에서도 본 적이 있는 글자입니다. 네, 머리, 혈이라는 글자예요.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머리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나단자와 머리혈 그리고 머리두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설립자와 기슭엄자가 더해져 있는 형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을산자와 좀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한번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나을산자 아래에는 날생자가 들어가 있다면 선비언자에는 바로 터럭삼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터럭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난 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들을 종합해서 나단자 이렇게 기억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염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선비의 얼굴이라고요. 이번엔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세안과 동안. 세안의 세는 씻을 세자인데요. 세탁, 세수의 세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두가 꿈꾸는 얼굴 동안의 안으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서 동은 아이동입니다. 아이의 얼굴, 아이 같은 얼굴을 뜻하죠. 세 번째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자는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글자죠. 업슬무. 아래에 위치한 업슬무의 부수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글자 사실은 불화자죠. 네, 붓으로 쓰일 때 이런 식으로 4개의 점으로 쓴다는 사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 업술무도 참 해설이 다양한 글자인데요. 어쨌든 불화자로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위에는 풀숲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숲을 모두 태워서 없애버리고 있는 불의 모습,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예시 단어 보도록 할게요. 무효와 무시입니다. 무효의 효는 본받을 효인데요. 본받을 효에는 효과란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이 무효죠. 두 번째 단어는 무시입니다. 역에서 시는 볼시인데요. 못 본 척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글자네요. 네 번째 글자는 부끄러울 치라는 글자입니다. 부수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마음심이라는 글자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죠. 왼쪽에 위치한 이 글자는 귀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귀 이자입니다. 자, 부끄러울 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귀 이자를 가지고 마음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마음의 소리를 듣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 볼게요. 치사와 치부입니다. 치사하다 할 때 쓰는 그 치사 맞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일사자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부분을 바로 치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부는 떼부자입니다. 치부를 드러내다, 치부를 폭로하다 이런 식으로 활용되곤 하죠. 이제 글자들을 모아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안이라는 것은 두터운 얼굴인데요. 두터울 후자에서 예시들은 좋은 뜻으로 많이 알려드렸지만 여기에서 얼굴이 두텁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무치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와도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안이라는 것은 두꺼운 얼굴, 즉 뻔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한 것을 모르거나 잘못을 알고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과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울 치자 왼쪽에 귀자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후안무치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자편으로 돌아올게요.